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4월 15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 영상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간의 이제 대립, 그다음에 5차 중동 전쟁 임박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그래도 이란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공습은 할 것이다.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 상공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이었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란 자체가 또 공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드론을 2시간, 3시간에 걸려가지고 보내서 이스라엘 타격한다. 누가 봐도 이건 예측 가능하고 방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어떤 계획적인 어떤 공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확전을 막기 위한, 하지만 또 이슬람의 또 원칙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또 코란의 또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국 대사관을 공격했으니까 너네 영토도 공격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계획적인 공격이었다. 미국하고도 사전에 조율이 됐을 거다. 그렇게 보여졌고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여기다 보복이 더 이어진다고 하면 정말 제5차 중동 전쟁은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란이 그 원유의 또 수송로의 그 3, 40%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로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가가 13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당장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확전 분위기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위기 국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고 또 전쟁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고요. 또 이 네타냐후 이 내각이 사실은 좀 네타냐후가 연정을 해서 이끌어진 집단들인데 지금 더 극우적인 성향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오히려 더 확장을 해서 이란을 쳐 부셔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극단적인 무리들의 시각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중심의 내각이 결국에는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무리들의 어떤 목소리도 배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한간에는 이 네타냐후의 아들이 미국에서 또 이제 군대도 안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꾸 시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타냐후 총리가 또 이 부정부패 관련 시비가 있어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도 자꾸 시각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외적인 측면에서의 긁어부스럼이 나와야 내적인 어떤 자기의 이 부정부패 또는 비리에 대한 것들이 숨겨질 수 있고 내각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러나 미국이 계속적인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설령 보복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물리적으로 치명적인 군사력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다시 한번 이란 영토에 대한 보복이 이어진다면 제5차 중동 전쟁에 대한 그 리스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5차 중동 전쟁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 특히 미국도 엄청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오래되고 있고 유가도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또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씀드렸던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리아연, 알루미늄,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했었죠. 오늘 대한전선은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대원전선 작은 종목은 대원전선이 오늘 좀 상승을 보여줬고 조일알루미늄도 오늘 상승을 보여줬고 LS일렉트릭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구산업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은 원자재 관련주들은 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체크를 이번 달까지는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미국이 지금 뭐 9조 정도를 투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 당장에 이제 삼성전자의 관련주들이 조금 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9억 원을 받는, 9조 원을 받는다.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지금 나름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관련, 제가 옛날에부터 삼성전자의 HBM 관련주 잘 봐야 돼, 후공정 패키징 관련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나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YIK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테스가 오늘 급등을 했죠. 오늘 18%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HBM 뭐 TV V 공정 관련 장비를 납품했다. 라는 이슈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또 유진테크 이런 것도 급등했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장비 관련주들, 뭐 소재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우리가 어려운 시장 쪽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렇죠? 네,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용기기 관련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도 S바이오메딕스는 장중에 급등 나왔고 이제 뭐 이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만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현대로템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오늘 좀 빠지긴 했네요. 6% 정도 빠지긴 했는데 일단 내일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된 느낌, 정거점에 대한 터치 때문에 빠지긴 했고, 그러면 코스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구조원 그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란과의 그 관계가 이제 그렇게 악화 일로로 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지금 거의 이제 찍을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환율이 너무 높아가면은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게 되고 일정 부분 이익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물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에는 이제 수출 그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해서 이득을 버는 기업들은 뭐 삼바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들은 좋겠지만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국내 경기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400원대까지 만약에 움직임이 좀 보여진다면 그 정부에서 좀 개입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반등하면서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아침에는 하락을 보이면서 망할 것 같이 보이다가도 장중에 또 이렇게 뭐 그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 그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붙으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침에 쭉쭉 푹 떨어졌을 때, 아침에 푹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씩 매수해서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매수해서 다 이렇게 개인들한테 공포 투심을 불러일으키면, 도망가요. 좋지 않잖아요. 뭐 환율도 올라가, 금리도 안 내린다 그래, 원자재 값도 폭등하고 있어, 전쟁 나고 있어. 시장이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눌러놨을 때 오히려 그때 전 저가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막 급등해서 막 상한가가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오히려 뭐 제가 말씀드린 또 종목군들 위주로 아침에 툭 떨어졌으면 차라리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좀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매매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매매 하지 마시고 가급적 조심해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여전히 제가 삼성전자 관련주들
이거는 무조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HBM이나 또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TSMC가 지금 지진이 나서 그 반도체 수요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TSMC가 이렇게 지금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한 상황 속에서는 엔비디아는 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키워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입니다. 4월 달은 제약바이오가 죽을 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시그널이 나온 게 오늘 이제 그 HLB가 그동안 참 수모를 많이 겪었죠. 8만 원 뭐 대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게 반등을 좀 불러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HLB를 좀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LB 관련해서 4월 하순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HLB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한번 보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밑에 있었는데 어제 제가 뭐 그저께 코미코도 오늘 급등했었고 에이피시스템도 버텨줬고 테스는 오늘 이제 급등 18% 정도 급등했죠. 1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전략을 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요, 일단은 좀 오늘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력 인프라, 제농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야, 이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2만 원대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2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3배가 올라갔네요. 예.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로 단타 아니면 접근하지 말아야 될 종목입니다. 뭐 이런 현대일렉트릭은요.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저가 매수 가능하다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재룡종기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 여전히 생각이 듭니다. 4만 원대 초반에서는 여러분들 오면은 매수해서 끌고 가면 5만 원대 팔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매수 매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주 인구산업 오늘 급등했었죠. 15% 급등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정고점에 터치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조정을 나면 매수도 여전히 가능하다. 구리값 상승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다음 대한연선 오늘 장중에 좀 변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5일선 위에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원전선이 좀 강했어요. 작은 종목인데 12% 급등했고 가온전선 얘도 오늘 이제 2% 상승을 보여줬어요. 전선 관련주는 좀 더 계속 봐도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유리 관련주 풍산 이런 것들도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에 조일 알루미늄도 오늘 10% 장중에는 15%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1선이나 장기평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으니까 조정 시 매수도 여전히 가능해 보이고, LS 일렉트릭. 이거는 무조건 참 좋은 종목이죠. 이것도 많이 올라갔지만,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LS도 나쁘지 않고요. LS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컴텍.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제일전자공업 이런 것도 오늘 제일전기공업도 오늘 급등했는데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뭐 한국플루나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좋아 보이는 클리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텍 이것도 이렇게 시장 대비 다 버텨주고 있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이것도 요거는 약간 이제 좀 조정이 좀 살짝 나와지면 매수 딱 타점이 될 거예요. 12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딱 보면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린 휴재도 오늘 좀 이렇게 5% 정도 급등을 했네요. 휴재도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뭐 3일 제약 빠지긴 했죠. 조금 이제 조정의 기미가 보이고, S바이오도 이제 오늘 좀 뭐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고점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초단타가 아니라면 달려드는 건 올바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큐리옥스 얘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일 S바이오 큐리옥스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도 오늘 좀 급락을 했네요. 예. 근데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정거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뭐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 얘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도 얘도 마찬가지 정고점 라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얘도 여기 라인 그리고 여기 라인 그죠?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 그러니까 딱 여기 지금 정거점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횡보나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무리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조정이 좀 들어가면, 좀 재상승해서 이제 좀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이제 오늘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코미코 찍어드렸는데 코미코도 오늘 급등했고 AP 시스템도 잘 버텨줬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캐스 잘 보자 있잖아요. 캐스도 오늘 17% 정도 급등했네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테크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마이크로는 이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오테크니스나 그다음에 YIK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후공정 관련주들은 여러분 체크를 꼭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솔브레인 같은 뭐그 소재 관련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익 IPS 이런 대표적인 전공정 관련주도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주에서는 코닉 오토 예, 좀 많이 따졌는데 나쁘진 않지 거기가 지노믹들이 얘도 오늘 잘 버텨주는 모습들 안랩 정치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안랩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대응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S바이오나 뭐 큐리옥스나 이제 삼해제약이 쉬어간다고 하면 이제 정통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던 대장주들이 반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HLB 이런 것들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세게 붙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유한양의 하반기에 대한 또 FD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서서히 모아가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또 괜찮은데 IT 여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오히려 21선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3천당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종목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은 뭐 악조건상에 위치한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시면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조금씩 그냥 모아간다는 관점을 들고 가시는 거는 괜찮다. 근데 무리하게 내가 정말 단타를 잘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하게 따라붙고 상한가 따라잡거나 뭐 이렇게 매매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게 되면 정말 시장이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뭐 우상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런 그 예상치 못했던 돌발 이 악재가 발생하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막 급락을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급락은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암흑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홍콩에서 이제 그 ETF,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도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정오점까지 트레이딩하는 전략 가능하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